자, 너 하나도 안 했니? 네. 풀지도 않았니? 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일단 패스. 네? 한번 풀어보고 와. 왠지 못 풀 것 같은데요. 풀어보고 답지라도 보고 풀어보고 와. 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할게요. 나중에. 미안해요. 자, 일단은 그러면 하나도 안 풀어? 사연? 질문 받아줄 거 없어? 네. 오케이. 오케이. 호연이는? 저 아까 그거요. 그거 하면 끝? 좋아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 해서 255조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원리 합계 256번 원리 합계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요걸 보통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할까? 너무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는 거죠. 배울 의지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 금방 배워요. 네. 응? 이건 원리 합계, 그러니까 뭔가 원리 합계라고 제목이 딱 붙어 있고 막 학교에서 옆에서 들으니까 막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싶은데 네. 사실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고 근데 거기에 조금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저금한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냥 보면은 똑같다. 결국에 우리가 자 그러면 얘기했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식이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등비수열의 합 식 호연 얘기해봐. R-1 R-1분의 A A의 Rn -1이요. 요거잖아요, 그쵸? 네. 원리 합계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에 여기서 얘네들 숫자를 나와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총 3개예요. 네. 뭐 공비 공비, 그리고 항수 항수 요거, 첫째. 그 다음에 첫째항 요거 3개를 알면 되는 거야. 네. 이해됨? 위에서는 뭐 등비수열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첫째항이 뭐고 공비가 뭐고 항의 개수가 뭐고를 직접 알려준 건데 원리합계는 그게 여러분들이 뭐 돈을 몇 번 넣고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안 보인다 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이거 3개만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등비수열의 합식을 알아야 되고요. 원리합계 문제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2개예요. 2개. 기본적으로 이 원리합계라는 건 뭐냐면 이자에 관련된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대가. 그쵸? 은행에 맡기는 대가예요. 이자라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넣을 때 은행이 나의 돈을 지켜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은행이 돈을 지켜준다고 하고 그 돈을 자기네들이 어디다가 쓸지 안 쓸지 우리 모르잖아. 네. 우리가 다시 그 돈을 찾기 전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돈을 찾아갈 때 은행이 나한테 돈을 갚을 때는 빌려준 거에 플러스 추가로 얼마를 더 돈을 줘야겠죠. 네. 그래서 그 이자에 관련된 거예요. 이해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리합계 문제에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정한 주기로 돈을 지속적으로 은행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게 기본 가정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1,000원씩 적금한다. 이런 상황. 일주일마다 은행에 계속 1,000원을 넣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가정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가정될 때 그러면은 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은행은 나중에 돌려줄 때 이자를 같이 줘야 돼요. 그쵸? 네. 그때 그 이자를 주는 방식이 2가지인 거야. 네. 하나가 단리. 이자를 한 번 짧게 준다. 복리. 이자를 복수로 여러 번 준다. 이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월 이자가
50%래요. 이 말은 돈을 한번 넣고 이 돈을 넣은 지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다시 되찾을 때 50%를 이자로서 더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늘이 6월 1일인가? 오늘 6월 1일이니까 6월 1일에 내가 1,000원을 넣었어. 한 달이 지나서 7월 1일이 됐어. 그 말 그때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1,500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됨? 이게 이자야. 오케이? 근데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 달 넘어갈 때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500원을 분리하면 사실 1,000원이랑 500원이거든요. 맞죠? 빨간색으로 쓴 500원이 이자고 1,000원이 원래 원금이에요. 그쵸? 그러면 단리법으로 봤을 때는 이 8월달 넘어갔을 때에 다시 나한테 이자를 줘야 돼. 또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시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다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1,000원밖에 안 넣었잖아. 그래서 은행은 너 1,000원밖에 안 넣었잖아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달 넘어갔을 때에 이 앞달에 줬던 이자 500원은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1,000원을 원래 넣었었는데 그게 두 달이 된 거니까 추가로 5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죠? 나는 1,000원을 넣었고 그게 그냥 두 달이 지난 거니까 500원 두 번 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단리법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복리법은 뭐냐? 복리법은 우리의 입장에서 더 좋은 거야. 뭐냐면 나는 1,000원을 넣었어. 한 달 지나서 원래 내가 돈을 빼면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서 한 달 지나서 돈을 빼지 않더라도 나는 은행에 이미 1,500원을 넣어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면요? 한 달이 지나면 은행이 나한테 500원 줘야 되잖아. 그럼 나는 은행에 1,000원을 넣은 게 아니고 너가 어차피 나한테 500원 줘야 되니까 나는 1,500원 넣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됨? 그럼 거기서 한 달이 또 지나면 1,000원에 원래 내가 넣었던 1,000원에 대해서만 이자 50%를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생긴 이자 500원에 대해서 다시 50%를 줘야 되겠죠. 이게 복리예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인다. 이해되겜? 그러면 1,000원에 붙은 게 원래 500원이 붙었는데 500원 붙은 거에 다시 50% 절반이니까 250원이 붙는 거죠. 네. 이해됨?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원래 학교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식으로 쓰면 돼요. 근데 등비수열 쓰는 게 어렵지 않아.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지금 이자가 50%라고 했어요. 그럼 식으로 써보면 원래 지금 1,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때 1,000에다가 50%를 추가하는 거지? 네. 그럼 원래 거에다가 50%를 더 넣어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0.5요? 자, 다시 이거 식을 어떻게 쓰냐? 원금은 원래 그대로 있지. 네. 거기에 이자는 원금의 50%니까 0.5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결국에 은행에 있는 이 통째 전부 돈을 알고 싶은 거니까 둘을 더해줘야겠죠? 네. 그럼 얘네들을 1,000으로 묶는 과정에서 앞에는 1, 뒤에는 0.5가 남겠지. 그래서 1,000에 1.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원래 1,000원이 있었고 여기는 다시 1,000에 0.5 그죠? 그 다음 이 오른쪽도 다시 1,000에 0.5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1000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0.5 더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단리법에서는 요거 지금 결국에 여기에 색칠된 것들이 이자란 말이야. 그치? 0.5, 0.5 여기 0.5가 이자란 말이야. 맞지? 이자가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처음에 1이 있을 때 이자가 50%라고 했으니까 0.5씩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다음 달이 되면 1000에 1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0.5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뭐냐?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n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첫째 항, A는 첫째 항. 우리가 처음에 넣은 1000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쓴 시계랑 똑같지? 네. 거기에다가 1, 당연히 원금이 원래 있어야 되니까 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자가 차곡차곡 쌓인다 그랬어요. 그럼 0.5, 그 다음에 0.5 곱하기 2, 그 다음에 0.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R 이자 0.5가 0.5 곱하기 1, 한 달 지나면 0.5 곱하기 1, 두 달 지나면 0.5 곱하기 2. 그래서 RN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식이. 이해되겠? 이게 달리.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두 번째도 볼 건데요. 일단 두 번째 달은 똑같을 거예요. 1000에 1.5 여기까지 되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설명할 때 원금의 이자, 다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 부분이 저번 달 거야. 그래서 저번 달 거에 원금과 이자를 각각 분리해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고 저번 달 이자에 대해서 추가 이자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리를 설명하긴 했어. 근데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 복리의 상황에서는 다음 달로 갈 때 그냥 전달 거에 50% 추가로 주면 되는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단리에서는 이자를 줄 때 맨 처음 넣은 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고, 맞지? 복리에서는 결국에 전달에 대해서 이자만큼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됨?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복리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두 달째 됐을 때의 이자까지 받은 이 전체 돈을 우리가 넣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달 이자를 받는 거라 그랬어. 맞지? 이자를 받는 거면 이거 전체에다가 50%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복리는 항상 저번 달을 기준으로 이자를 줘야 돼요. 단리는 처음 넣은 걸 기준으로 이자를 계속 주는 거고, 이거는 저번 달을 기준으로 이자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는 1000에 1.5 얘가 원금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50%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에 1.5 이게 저번 달 거. 근데 거기 50% 이자를 추가로 줘야 되니까 여기에 1.5 붙어야 된다. 이거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 원금이 이자까지 계산을 하면 결국에 1.5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됨? 서현 이해돼? 자, 다시 여기에 생각해봐. 얘기해봐. 뭐 1.5가 반이에요? 원래 거에다가 추가로 반까지 합한 거지. 네. 다시 시우 쓸게. 자, 내가 검정색으로 쓴 거는 그냥 저번 달 돈이야. 네. 맞지?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복리라고 했으니까 저번 달 돈에 대해서 50% 이자를 줘야겠지. 이건 이해돼? 이게 최종 두 번째 달에 돈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검은색 두 개가 겹치니까 묶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럼 앞에는 몇이에요? 이걸로 묶었어. 앞에는 이걸로 묶었지.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그 말은 1이죠. 묶은 거니까 1이 남는 거고, 뒤에는 묶었으니까 남은 게 0.5가 남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에 쓰게 되면 요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어디가 이해 안 돼? 네? 어디가 이해 안 돼? 그냥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대충 되는데. 아니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나중에 어차피 외울 거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 이해 오케이만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너네들이 이거 세 번째 달로 넘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3. 여기 거듭 제곱이 3 되는 거 알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복리에 나온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1 더하기 r 여기 r이 지금 이자 비율이거든요. 1 더하기 r 우리 여기 아까 2자가 50%니까 그럼 결국에 0.5란 말이에요. 그래서 1에다가 0.5 더한 그 1.5에 대해서 거듭 제곱으로 전개된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요거만 알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필수 예제 32번 필수 예제 32번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연이율 6% 1년마다 6%씩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매년마다 복리로 준다 그랬어요.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요. 응? 그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매년 초에 넣는데요. 맞죠? 그러면은 올해 초에 2만 원 넣었어. 됐죠? 네. 거기서 연이율 6% 1년 지나면 내년 초에 2만 원에다가 복리라고 했으니까 6이면은 0.06이죠? 그럼 여기에 1.06 곱해지는 거 알겠어요? 네. 1에다가 r 더한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내년 초에 2만 곱하기 1.06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봐요. 10년 말까지 그러니까 10년 지난 말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올해 초에서 내년 초 됐을 때 1년이 지난 거예요. 맞죠? 근데 10년 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네. 맞지? 그럼 쭉쭉쭉쭉쭉 돼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올해를 2000 몇 년이요? 2025년 2025년 초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10년 말까지 넣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035년이요. 2035년 말. 말 되는 거 알겠어? 네. 10년 말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 합계해서 예민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의 초랑 연의 말을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0년 말까지 적립금 10년 말까지 돈을 넣겠다 그랬어. 네. 맞지? 그럼 여기서 10년이 지나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가 203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10번 뛴 거란 말이야. 그치? 한 번 뛸 때에 1.06 하나 붙는다 그랬어. 그치? 자, 두 번 뛰면 내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2.06. 자, 2027년 됐을 때 이만해 어떻게 될까?
2.06? 1씩 더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1 플러스 응. R. 응. R은 아니네요. 자 봐요. 저기다가 항상 제곱? 그렇지. 항상 내년 들어갔을 때는 이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이자에 대해서만. 지금 요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이자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 거듭 제곱이 올라간다 그랬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얘가 1.06 곱하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럼 2035년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10번 뛴 거죠? 네. 그럼 총 거듭 제곱이 10번 되겠죠? 네. 2만 곱하기 1.06의 10제곱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돼요? 이게 우리가 올해에 2만 원을 한 번 넣고 가만히 냅두면 2035년 됐을 때 되는 돈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네. 자, 그 다음 봐봐. 그러면 근데 지금 뭐냐면 매년마다 매년 초에 2만 원을 넣는다고 한 거야. 그 말은 올해만 넣는 게 아니고 매년 내년에도 2만 원을 또 넣겠다는 얘기야. 이해됨? 그럼 여기선 내년 됐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네. 여기 이때 2만 원 한 번 더 넣는 거지. 위에 있는 돈은 작년께 쌓인 거고 이때 돼가지고 나는 한 번 더 넣는 거야. 근데 얘는 또 쌓이니까 이때 한 번 되겠지. 네. 그럼 이때는 또 얼마야? 2만 2만 곱하기 1. 곱하기 1.06 이렇게 되겠지. 맞죠? 마찬가지로 쭉 가요. 그럼 얘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9. 9. 9제곱 되겠죠? 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넣는다는 얘기야. 내후년에도 또 넣겠죠? 쭉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넣겠지? 계속 넣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10년 말까지 넣는다 그랬어요. 2035년 크리스마스야. 네.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지금 매년 초에 돈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2035년에 설날에 돈 넣으면 2035년 크리스마스에는 이자를 줘야 돼요. 1년이 지났으니까. 지났어요? 대충. 네. 오케이? 복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매년 초에 넣어서 1년이 지나면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되겠죠? 그 말은 하나 전 거 2034년 여기에 넣은 거에 대해서도 만원이 아니고 내에서도 한번 해줘야겠죠. 이자를. 요거는 한 번. 되겠어요? 응. 그 다음에 2035년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나야. 연말까지 넣는다면서. 자, 봐봐. 자, 다시 정리해줄게.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어요. 맞죠? 응. 2025년에 한 번 넣었어요. 2026년에 한 번 넣었어요. 네. 7에 한 번 넣죠. 네. 자, 그럼 언제까지 넣는 거예요? 35년까지. 2000 35년 초까지 넣는 거 아니에요? 봐봐. 자, 봐봐. 2025년에 초에 하나 넣었어요. 네. 지금 봐봐. 연초에 2025년 초에 한 번 넣었어. 내년 초에 2026년에 또 한 번 넣죠. 네. 그럼 맨 마지막으로 2만 원 넣는 때가 언제일까요? 10번 넣어야 돼. 생각해봐. 10년 동안 넣는 10년 동안 넣으니까 10번 넣어야 되는데 처음을 세는 거야, 안 세? 처음 세야 되지. 네. 그러면 연수로 생각하면은 9년 지났을 때까지 넣는 거야. 그렇네요. 맞죠? 그래서 2034년까지 넣는 거예요. 네.
이해됨? 네. 거기서 넣고 그 다음에 10년 말 요게 지금 10년이죠? 이게 10년째 되는 거지? 10년째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10년 초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10년 말이 되면 이자를 줘야 된다 그랬어. 이해됨? 네. 아까 얘기했어. 2034년 어떤 한 해 연도에 대해서 초에 넣었을 때 그 해 말이 되면 그 초에 넣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돼. 34년 초에 넣은 거에 대해서 34년 말에는 이자를 줘야 돼. 그거를 나는 35년이라고 표기한 거야.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34년, 34년 둘 다 쓰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원리합계 설명을 막 해줄 건데요. 보통 한 해 연도의 말과 그 다음 해 연도의 초를 동일하게 생각해서 계산을 많이 해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 2035년이라고 쓴 거는 2035년 연초를 얘기한 거고요. 요것과 동일한 것이 2034년의 연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봐. 그래서 지금 책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되죠?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오른쪽에 쓴 이 숫자들이 결국에 은행에 다 쌓여있는 돈들이란 말이야. 네. 이해되지? 마지막에 쌓이는 이게 지금 다 돈들이야. 그럼 그때 결국에 마지막에 적립금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다 합해주란 얘기예요. 네. 그럼 제가 생략해서 쓰긴 했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건 1.06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쭉쭉쭉 8, 9, 10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고 R과 항의 개수와 첫째 항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맞죠? 자, R은 0.06. 잘 봐. 뭐야? 지금 늘어나는 R이 뭐야? 8, 9, 10 올라가는 게 얘잖아. 맞죠? 1.06. 1.06이에요. R은 그냥 단순히 이자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요? 지금 아니 이걸 R을 그냥 R은 이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위가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지금 거듭제곱 올라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네. 그럼 얘가 R이죠. R이 1.06인 거예요. 그러면 R이 1.06이니까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6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은 요거죠? 네. 요게 그대로 들어가고요. 좀 다시 제대로 써야겠다. 그대로 하면 1.06 빼기 1 이게 분모. 첫째 항 2만 곱하기 1.06 여기 첫째 항. 거기에 R의 n승 1.06의 n이죠. 근데 n이 지금 몇이에요? 10이죠.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됨? 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이거를 항상 줘요. 어떤 거에 몇 제곱.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했을 때 거듭제곱 복잡하잖아요. 요거를 거의 계산하기 쉽게 숫자로 줘요. 그럼 여기서 얘 대신에 1.8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0.8이고 여기가 0.06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됨? 되겠어요? 그래서 점 두 개 이렇게 없애고요. 그쵸?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000원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쭉 계산해가지고 나눗셈 해가지고 10,000원 미만은 버리면 되는 거야. 버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몇천 원 나오는 건 그냥 다 0으로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볼 때 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만 보면 돼요. 너무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근데 음. 식을 어떻게 저렇게 세울 수가 있죠? 식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등비수열, 이 등비수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됨? 이거는 몇 번 연습하면 할 수 있어. 네, 그럼요. 어. 그냥 음. 그 앞에 나온 것처럼 합계는요. 음. 이 원금 곱하고 그 R이 아까 이자율이 0.00이었잖아요. 여기다가 1 더하고 A가 원금 아니야? 네? 원금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원래 합계를 그냥 그렇게 공식으로 때려먹으면 절대 못 풀어. 원래 합계는 등비 수열이라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다 넣어서 최종 마지막에 됐을 때 이 등비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거야. 여기서 등비 수열 했을 때 첫째 항이 이거예요. 네. 원금 아니잖아요. 원금 그냥 2만 원인데 원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자도 그냥 0.06 이자가 R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같이 하고 문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300 여기 뒤에 있나? 똑같네. 자, 그러면은 제가 32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28번 풀어볼 테니까 327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세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항상 이유를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복리인지 달린지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년 초에 넣을 건지 매년 말에 넣을 건지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매년 말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가 25년이라고 하면 25년 말 이때 처음 넣는 거예요. 네. 맞죠? 이때 얼마 넣는다 그랬냐면 10만 원. 그럼 10만 원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25년 어떤 연도의 말은 다음 연도의 초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연도 26년 말 그쵸? 그럼 이때 되면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근데 연이율이 지금 12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어떻게 써줘야 돼요? 10 곱하기 1 더하기 그렇지 1 더하기 0.12 그래서 1.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10년이 마찬가지로 지난다고 했어요. 10년 지났어. 그럼 마지막에는 몇이에요? 연도가 2026 35년 말 이렇게 되겠죠?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용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 36년 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 돈은 어차피 10번 뛰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 곱하기 음. 1.12에 10. 그렇죠. 10만 원 곱하기 1.12에 10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때 또 돈을 넣는 거죠? 네. 이때 또 10만 원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는 그 다음 됐을 때 10에 1.12 되겠지.
맞죠? 아, 잠깐만. 자,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겠는데 지금 보면은 10년 말까지 적립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10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올해로부터 딱 10년이 넘어가는 그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때 지금 2025년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가 돈 넣은 지 1년째 되는 거야. 네?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1년째 돼요? 아, 그러니까 1년 차. 1년째랑 네. 1년 차는 다르죠. 네. 이해됨? 1년 차죠? 근데 지금 10년 말이라고 하는 게 10년 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금 2025년이 1년 차예요. 그럼 26년이 2년 차예요. 네. 그럼 10년 차는 몇 년도 되는 거예요? 30, 그렇죠. 34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이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했던 거 생각을 하면 여기서 25년에서 34년이 된 거니까 9번 지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항이 9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이해됨? 지금 아까 문제랑 두 번째 문제의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항상 요건데 10년 말인데 이거 10년 말이라는 건 10년 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2025년에 쌓았으면 항상 2034년에 끝나는 건 맞아. 끝나는 건 맞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까는 연초에 넣었거든요. 연초에 넣었으면 어차피 10번 뛰는 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연초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초에 넣으면 아까 배운 거 연초에 넣으면 자연스러워요. 연초에 넣으면 아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연말에 넣으면 연수는 10년 차니까 10년 차 그대로 쓰는데 근데 실제로 넣는 건 다음 연도 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쉬워.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음 년도 초에 넣으면은 35년 말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자, 다시. 자, 2025년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문제에서 10년 말이라고 나왔으면 일단은 항상 그 10년 말이라고 했으면 연차는 10년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럼 25년에 시작을 했으면 34년에 끝나는 게 맞아. 아까도 25년에 시작했으니까 34에 끝나는 게 맞아. 네. 이해됨? 되겠죠? 근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자, 봐요. 아까는요 2025년 초 요때 이 10만원 넣은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상황은 2025년 연초에 돈 넣는다 그랬어요. 네. 맞죠? 그러면 연말에 이미 이자를 한번 받았어야 돼. 이해됨? 그 상태로 계속 가니까 10번 가서 이게 10제곱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근데 우리는 2025년 말에 넣기로 했어.
그럼 이때 넣은 게 아니고 이때 넣은 거야. 네. 위에 문제로 보면 이때 넣은 게 아니고 이때 넣은 거야. 내년 초가 올해 말과 동일한 상황이라 그랬어. 이때가 처음 시작한 거야. 이때 2만 원 넣은 거야. 여기가 첫째 항이라는 얘기야. 위에는요? 위에 상황이 없는 거죠. 이때 돈을 안 넣었으니까. 돈을 안 넣었다고요? 전 넣었는데요? 아 이건 위에고 지금 밑에 얘기하는 거잖아. 밑에 문제 풀 때 이해됨? 그래. 그러니까 위에 문제에서는 요 문제 풀 때는 연초에 돈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 맨 처음에 넣는 이 돈에 대해서 올해 초에 넣었으니까 내년 초가 됐을 때에 이자가 한번 붙어요. 네.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문제에서는 연말에 돈을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2025년 말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 요건 원래 없는 거지 지금. 그치? 근데 이거는 26년 초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왜요? 이자를 받으려면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이자를 받으려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넣으면 그해 연말이 가는 동안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줘요. 오케이? 근데 연말에 넣은 거에 대해서 그해 연도에 이자를 줄 수는 없지. 네. 맞지? 이자는 1년 동안 돈을 넣었을 때 주는 돈인데 2020 크리스마스에 돈 넣으면 이자를 처음 넣은 사람이랑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네. 그치? 그래서 연말에 넣은 건 이자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해 연도에 대해선. 네. 이해됨?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 연말에 돈을 넣는다는 행위는 결국에 내년 초에 넣는다는 행위랑 똑같은 거고, 위의 상황이랑 비추어 봤을 때 이 두 번째 줄이 밑에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이해되겐? 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 돼서 마지막이 9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됨? 그럼 대신에 10번 넣잖아. 지금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10에 1.12에 8 해서 쭉쭉쭉 내려가겠죠? 맞아요? 그럼 얘도 어차피 10번 넣어야 되면 항이 10개야. 그럼 마지막 항이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여기서는 위의 문제에서는 이 마지막에 돈 넣는 거에 대해서도 2034년 초에 넣었고요. 입선 34년 말이 됐을 때 연초에 넣고 연말이 됐으니까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자를 이미 받는 상황으로 간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34년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연 말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34년 말에도 최종적으로 하나 넣는 거예요. 이해됨? 근데 연말에 돈을 한번 넣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순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첫째 항이 1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첫째 항이 여기서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위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해됨?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등비 수열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 요렇게 봤을 때에 R은 1.12가 되는 거죠. N은 마찬가지로 10이 되는 거고 10년도니까 10개 년도니까 항이 10개니까 근데 첫째 항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원래 원금이 그대로 첫째 항이 되겠다. 이해됨?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1.12-1에 10에다가 1.12에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해 주라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조금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37번만 한번 여러분들 지금 풀어봅시다. 37번
어차피 마지막 하나 쓸 거야, 그치? 계속 가가지고. 근데 그게 거듭 제곱이 어떻게 되지가 헷갈려. 10 되는 거 알겠어? 그 결국에 맨 처음에 넣은 돈이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거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연초에 넣는다고 했죠? 그럼 처음 넣은 돈이 이자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연초에 넣는다고 했으면 받아요. 연초에 넣었으니까 1년 지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자를. 그래서 첫 장이 요거 되는 거야. 이해됨? 영어 해봐. 327번이요? 그런 거 표 안 써도 상관없어. 헷갈려요. 아니 그냥 헷갈리지 말고 그냥 결국에 호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맨 처음 넣는 돈이 이자를 우리 10년 동안 넣는 동안 다 받을 수 있는가 혹은 다 받지 못하는가. 그러면요. 그냥 말이라고 나왔을 땐 9고 초라고 나왔을 땐 10 아니에요? 그래, 그냥 그거면 되고. 그게 끝이야. 아니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 쌤이 아까 외우지 말라 해가지고. 아니 이걸 이해해야 외우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아까 이해는 했는데 음. 제가 저렇게 쓰라면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막 바뀌어요 계속 문제가. 아 그래요? 일단 해봐요. 풀어봐요. 해서 답까지 내보세요. 여기는 소수점이 항상 들어가는 문제라서 계산도 조금 필요합니다. 등비술합. 그거에 오케이. 그렇지. 상 몇 개? 10개.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조금. 계산 안 하면 못 풉니다. 소수점 지울 거 최대한 빨리 지우고 계산하면 돼요. 0.006. 끝? 10,000원은? 10,000원이랑 곱한 건데요? 10,000원이랑 곱했는데 어떻게 0.006이 나와? 그러니까. 야, 소수 계산 잘 해라. 마지막에는 똑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에 10,000 곱하기 1.05 이 첫째 양 네.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이 소수 계산은 못하면 어떡해. 이게 1.6이래. 1.6으로 바꿨죠? 네. 0.6이죠? 네. 여긴 1 뺐어요. 네. 0.05예요. 네. 맞죠? 그럼 소수점만 봐도 여기 2칸 올리면 네. 여기 2칸 올리면 돼요. 네. 60이죠? 네. 5를 60으로 나누면 12죠? 네.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10,000 곱하기 1.05 하면 1,500원이야. 0 4개 올리면 되잖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올리면 되잖아. 네. 1,500원.
1500원에다 12를 곱해야 돼요. 맞죠? 계산해야죠. 1500에 12를 곱하래. 0, 0, 5, 2, 10, 2. 0, 0, 5, 0, 1. 1, 2, 6, 0, 0, 0. 126,000원. 0.006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제대로 계산, 지금 제대로 다시 계산하세요. 안 되는 사람 제대로 다시 계산하고, 되는 사람은 저기 264쪽. 264쪽에 300, 없어? 있어? 307번. 아니 선생님 왜? 보세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 칸, 두 칸, 어, 한 칸, 두 칸. 어, 그러면은 이거 50. 105, 105. 얘 5. 어. 저 아까 이거 5로 계산했어요. 그럼 21만 원 곱하기 0.6. 그러면 얘가 10분의 6이죠? 응. 0 지워요. 그럼 6 곱해요. 12만 6천 원. 잘했어요. 그렇군요. 264쪽, 264쪽, 307번. 시험 문제 저거보다 어렵겠네요. 아니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263쪽이 몇 번이에요? 307번. 264쪽. 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거 한번 수업 들었으니까 이젠 그냥 하면 돼요. 맨 처음 넣은 돈이 12번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냐 없냐?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맨 처음 넣은 돈이 이자를 12개월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에 넣었으니까 그치? 네. 그럼 몇이 되는 거야? 아니 등비수열식 바로 쓰진 말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까지는 한번 써봐야지. 등비수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너 머리 좀 그렇게 해. 쌤이 아까 별표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떤 수열인지 알아. 그거 해. 나 맡길게. 너 똑똑하면 맡길게. 해봐. 거긴 건드는 거 아니야. 거긴 그냥 쓰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쓰네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등비수열의 합 계산할 때 숫자 넣으려고 준 거고 여기선 그냥 쓰면 돼. 그럼 20%잖아. 1.5%구나. 맞지? 그러면 1.051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써. 1, 5 거듭제곱 몇 거듭제곱. 다시 문제 잘 봐. 오케이. 쌤 1.5를 어떻게 나타내요? 응? 1.5를 응. 그 1.5예요? 야 1이 0.1이지. 네. 그럼 1.5면 거기 소수 하나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0.0 1호. 1호. 응. 진짜 초등학생 간다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요. 호야 너가 지금 쓴 게 뭐야? 네? 너가 쓴 게 지금 뭐야? 그러게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1.02로 해서 어. 11. 헷갈리지. 못 아니요? 외우겠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02로의 거듭적으로 되는 이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이에요. 11. 12지. 너 지금 뭐 쓰고 있는 건데? 등비수열의 합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럼 항의 개수가 들어가야죠. 근데 매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면 하나 못 받는데요. 그거는 마지막 항이고 마지막 항이 이자를 하나 못 받는 거고 네.
돈은 12번 다 넣어야겠죠. 그럼 항해 개수는 12개겠죠. 네. 맞아요? 진짜 맞는다 나한테. 안 될 때까지 아니. 써. 아니,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연습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지막 거 이자 받아 안 받아? 말해 넣는 거니까 안 받겠지. 그럼 그거를 등비수열 합으로 쓰는 거지. 네. 자 그럼 써봐. 첫째 항은 등비수열 합 등비수열 오케이. 삼분의 8배. 10,000원 미만은 버리래. 거기는 아래 n제곱이라 그랬어. 만원 미만이요? 애초에 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너가 10,000원을 버리고 계산했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계산 다시 해. (3분의 800) 나왔어? 3분의 8배. 3분의 800 나눠. 800을 3으로 나눠. 2.600. 800인데 어떻게 2점이야? 800인데 나는- 어떻게 2점이야? 3, 2, 6. 그러니까 200 몇십 몇 아, 점이겠지. 3, 아, 맞아요? 네. 지금 너가 계산한 그 숫자를 보면 20으로 넣었단 말이야. 그치? 계산할 때 20이요? 계산할 네. 때 20으로 네. 넣었잖아. 20만 원이잖아. 네. 그럼 만 원을 다 자르고 계산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럼 네. 266만 원. 만 원. 만 원. 공 4개. 26만 6. 그러니까 266만 원이에요? 계산하기 끝까지 해. 저요? 너는요. 네, 근데 이거 이상으로 활용이 나와요? 이거 이상으로 활용이 나오냐고? 네. 아니 딱 여기까지예요. 활용 문제가. 활용 문제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냥 공식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원래 합계 아니면 아까 앞에 넓이 합한 거 있잖아. 네. 그거밖에 없어. 쉽지. 완전 쉽지. 공식만 외우면 쉬운데요. 공부 외우면 쉽죠. 네. 등비수열의 합. 요거는 문제가 없구나. 근데 교육과정 왜인데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것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이거 안 했어요. 원래 합계를 안 했다고? 아, 원래 학교만 하고 이 등비수열을 활용은 안 했어요. 이게 원래 합계야. 자 봐요. 네. 됐어? 나왔어? 266 나왔지. 자 260쪽 봐요. 260쪽 그냥 원래 합계 문제랑 똑같아요. 똑같아. 자 등비수열 합에 활용해가지고 상환이라는 게 나왔어요. 상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갚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냥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그 이자를 받을 때 복리로 받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때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리로 받습니다. 아, 안 좋네요. 안 좋죠. 그럼 빌릴 땐 단리로 빌리면 안 돼요? 안 빌려주겠죠. 그렇게. 그래요? 은행은 뭐 땅 파서 장사하니까. 좋아요. 그런 궁금증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 도현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친구 중에 도현이 있어요? 도현이요? 응. 아니요. 보세요. 자 도현이라는 친구가 140만 원짜리 가전을 샀대요. 네.
돈이 많나 봐요. 우연이라서. 140만 원짜리 가전을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 시 10개월 걸쳐 갚으려고 한대. 무슨 말이냐면 뒤에는 조건 다 똑같죠? 아까 배운 거. 네. 맞지? 말부터 돈을 넣는다고 했고 뭐 월 1개월마다 복리 아까 배운 거 다 똑같아. 그냥 무슨 말이냐면 140만 원 돈을 다 갚아. 네. 근데 아까 앞에서는 돈 넣는 돈이 나와 있었어. 지금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게 매달 갚아야 될 금액, 즉 은행에 매달 넣어야 될 금액 이거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됨? 아까 앞에서는 숫자가 다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한 거라면 이번엔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그걸 미지수 A나 X로 두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해됨? 그렇게 했을 때 갚아야 된대. 140만 원을 갚아야 된대.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매달 갚아야 될 이 금액을 모르니까 이 모르는 걸 X로 둔 다음에 원리합계식 그대로 하겠지. 그대로 해요. 원리합계식 그대로 해요. 근데 이거를 뭐 하려고 했어? 140만 원 갚으려고 했어. 그럼 이 원리합계 적립금 등비수열의 합을 하면 그게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4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돈을 다 갚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까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실제로 공식 써서 구한 거고 네. 앞에서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의 합 값이 나와 있을 때 공비 구하세요. 등비수열 합 나왔을 때 첫째 항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었지? 그 문제야. 똑같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되긴? 330번 한번 해봐요. 330번 똑같은 문제고 지금 문제를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 매달 매년 돈 넣는 걸 몰라서 이걸 X로 두고 원리합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냥 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은으로 가는 거죠. 원리합계 합이 천이니까. 천은 1.07 마이너스 1 이제 그냥 공식대로 가봐도 돼. A 곱하 근데 올해 초잖아요? 응. 그럼 A만 하면 안 되겠죠? A 곱하기 1.07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갚으니까 네. 이 갚는 돈에 대해서 원리합계를 하는 거 맞아. 맞는데 우리는 이 처음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됨? 우리가 갚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빌린 돈에서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잖아. 네. 맞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000만 원을 올해 초에 빌렸대요. 네. 맞지? 올해 말부터 연이율 7% 복리로 갚으려고 한대요. 네. 맞죠? 그 말은 이 1,000에도 이 복리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뭔 말인지 됨? 기본적으로 봐봐. 아까 이런 금액 해줬지. 이런 금액 해줬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올해 말부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달 말 우리는 이때부터 생각한단 말이야. 원리합계 할 때 아까 배운 대로 하면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9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년이니까 우리는 19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전에 돈을 빌린 게 1,000만 원 돈을 빌린 게 올해 초에 빌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숫자가 새로 생긴 거야. 1,000만 원이. 이해됨? 이해됨? 그럼 얘가 쭉 가서 그럼 얘는 이달 초니까 처음부터 이자를 다 받겠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면 1000 곱하기 1.07에 20이 되겠지.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까지 원리합계 합 구한 게 그냥 1000이 아니고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걸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된? 왼쪽이 그냥 는 1000이 아니고 1000 곱하기 1.07에 20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왼쪽은 그냥 38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나와 있잖아. 아. 20은 3.8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숫자대로 3870이죠. 오른쪽 걸 계산했을 때 387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계속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첫째 항은 x죠. 거기에 1.07에 20 빼기 1 되는 거죠. 네. 맞죠?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가 0.07. 근데요. 왜? 원래 초에 대출받아 원래 말부터 하면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는 돈과 빌린 돈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리합계식, 즉 등비수열 합식으로 써야 될 건 갚는 돈이야. 네. 맞지? 문제를 읽어보면 빌린 거는 올해 초고요. 갚는 거는 올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합식을 쓸 때 올해 말부터 갚는구나 생각하고 식을 쓰면 돼요. 그럼 첫째 항은 x로 고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됨? 근데 왼쪽에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초부터 빌린 거니까 이자를 20번 다 받겠다 해서 오른쪽에도 이게 붙는 거예요. 네. 이해되겠어요? 갚는 타이밍과 빌리는 타이밍을 보면 돼요. 그러면 식은 쓸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은 계산입니다. 요식만 정리하세요. 요식만 정리하면 계산까지는 안 시킬게요. 이해됨? 요거에 그냥 식만 적지 말고 위에 문제를 반영해서 1000만원을 올해 초에 빌렸다고 했으니까 요게 1.07이 20으로 떨어지는 거고, 올해 말부터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첫째 항 X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지? 결국 초에 갚는 것과 말에 갚는 거의 차이는 첫 번째 게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잖아요. 첫째 항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냐 그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말부터 갚는다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그냥 X 되는 거고.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오케이. 쉽다 해? 네. 터질 것 같아.
현가는 뭐냐면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원씩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우리 다 할 수 있죠. 연금 6%, 1년마다 복리,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하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지금 봐요. 자, 여기 읽어보면 매년 지급받을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라 하고 연금을 현재 한 번에 받고자 할 때 한꺼번에 받는 금액의 연금을 현가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연금 들어봤어요? 연금? 네. 막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하잖아.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월급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월급을 주면은 거기서 회사가 일정 부분, 나라에서 일정 부분 떼가서 국민연금을 퇴직할 때 줘요. 그러면은 월급을 다 떼놨으니까 퇴직하게 되면은 돈이 이만큼 쌓여 있겠죠. 네. 그럼 그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도 있고요.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나눠서 받게 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아까 침에 배웠던 복리.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자도 쳐줘요? 계속 쳐주죠. 어.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한꺼번에 나가 있으면 그거 빠지면서 더 이상 이자 받을 돈이 아예 없는 건데 네. 조금씩만 내가 빼내고 남은 돈에서는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금을 하게 되면 다들 이제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죠. 왜냐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 계속 돈이 붙으니까. 이해됨? 그럼 봐요. 그러면은 현가는 뭐냐면 현가를 구할 때는 뭐라 그러냐? 자, 여기 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이 있는데 네. 이거를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 합계가 이 돈을 N년 동안 매년 적립할 때의 원리 합계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아까 대출이랑 똑같아요. 네. 대출이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 원래대로 풀 수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 원래대로 풀 수 있어. 즉 10년 동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 이 돈이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거에 10년 이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아까 앞에서 돈 갚는 문제 배울 때에 보면은 보면 우리가 최초로 빌린 이 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어서 최종 금액이 요거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 합계로서 합한 이 금액이 이거랑 같으면 돈을 다 갚는다 라고 생각했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됨? 아까 문제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돈을 갚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네. 연금을 현가로 받는다는 것도 돈을 받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해되게? 그거를 갚아 나간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아까 방금 배운 문제랑 똑같다. 다시. 자, 방금 문제 때 아까 어떻게 배웠냐? 최초로 받는 돈. 여기서는 상환 문제인데, 상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최초로 받는 돈을 대출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빌렸다. 근데 여기선 밑에 문제에서는 최초로 받는 이 돈, 최초로 받는 돈을 현가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둘 다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한 번에 받고 원리 합계로 갚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아까랑 문제 풀이가 똑같은 거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331번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옆에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옆에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매년 말에 받을 매년 말에 받을 금액. 맞지? 네. 이걸 X라고 두는 거야. 네. 맞지? 문제를 읽어보면 처음에 2억이 있어요. 네. 2억이 통째로 딱 있어. 근데 거기서 X만큼 계속 빼는 거야. 네. 맞지? 근데 언제?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뺀대. 맞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매년 반에 얼마 할지 모르는데 이걸 X라고 뒀고 매년 말에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항이 그냥 X가 되겠죠? 이해됨?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만 식으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나와있죠?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R-1 하면은 1.05-1이고 첫째 항이 X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써요? 1.05 지금 20년 받는다고 했으니까 2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2억이 아니지. 아까 대출할 때 어떻게 했어? 1,000만 원에서 그냥 1,000만 원 계산했어? 아니 2억 곱하기 2억에다가 1.05에 20. 20년 지나니까. 맞지? 네. 요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겐? 네. 현가랑 상환은 똑같은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업 확인 체크 331번도 보면은 현가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위에 것도 뭐 상환, 대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죠. 뭐 갚는다,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이해됨? 그럼 결국에 이 최초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나 붙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연초에 받냐, 연말에 받냐에 따라서 이 원리합계의 특히나 첫 번째 항의 값이 달라지겠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원리합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265 실력업 265 실력업 여기 자, 여기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가 쉬워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아마 제일 쉬울 거야. 자, 308번부터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세 수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뭐가 생각나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자, 어떻게 해요? 576의 제곱은 그렇죠. ANBN이다. 이거는 A, N, B, N이다. 네. 자, 그때 A, B의 최소값 구하래요. 어떻게 될지 알겠나? 네. 그거요. 그 뭐죠? A 플러스 B는 쌤 그거요. 그거 아닌데. 너 말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 최소값 구하는 건 그거. 자, 봐요. 지금 보니까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576의 2예요. 네. n이 지금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네. 결국 576의 제곱을 쪼개면 소인수로 쪼갰을 때 A랑 B에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특히나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자, 576 이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인수분해 이렇게 돼. 네. 근데 그게 AN, BN이거든. 그 말은 2의 10인데 A가 N, B가 N, N이 지금 똑같단 말이야. 2의 10이니까 예를 들어서 A에 2의 6제곱을 주면 B도 2의 6제곱을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제곱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에? 다시 한번. 자, 지금 얘가 네. 요게 된 거란 말이야. 네. 맞지요? 근데 지금 여기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똑같이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A에도 지금 2가 총 3을 볼까? 자, 3이 총 4개 있어. 3이 총 4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N이 2 둘 다 2라고 생각해봐. 네. 그럼 3이 4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A랑 B 해가지고 3이 총 4개가 나와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A 2개, B 2개인데 A 2개, B 2개에서 총 3이 4개 나와야 돼. 네. 그 말은 A, B가 3이에요. A, B가 3이란 얘기죠. 네. 맞아요? 이렇게 n을 계속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결국에 쓰면은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죠? A, B 어떤 숫자 하나가 있어서 이거를 거듭 제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n이 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네. 2의 12제곱, 3의 4제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n이 3이라고 해볼까요? 이 a, b라는 숫자에 2의 4제곱이 있어. 그때 n이 3이면 a의 10이 맞춰질 수 있겠죠. 네. 근데 3의 4제곱을 여기서 밖에서 세제곱을 하는데 안에서 3의 4제곱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맞죠? 결국에 얘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려면 n이라는 건 12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4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겠죠. 이해됨? 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A, B의 최소값, A, B가 가장 작을 때 구하라 그랬어요. A, B가 가장 작으려면 n은 숫자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다시 n은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 뭐 1도 되고 2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건 있겠죠. 네. 근데 10이랑 4의 약수여야 된다 그랬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 상황에서 A, B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네. A, B를 거듭 제곱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네. A, B가 제일 작고 싶어. 그러려면 얘는 숫자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커야 되겠죠. 그럼 n은 12와 4의 공약수인데 네. 그 중에서 제일 클 때를 택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몇이에요? 4요.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죠. A, B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떤 거에 4제곱꼴로 만들라는 얘기죠. 네. 그럼 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2, 3. 2의 세제곱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A, B 숫자가. 아하. 되겠어요? 예. 그래서 8, 3에 2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은 311번. 310, 311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9는 아니요? 309는 해보세요. 네. 309는 해보세요. 쉬워요. 자, 310.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왼쪽 보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쭈루룩 나왔어요. 네. 자, 등비수열이에요? 아니에요? 등비수열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곱하면서 저게 더 있었잖아요. 이건 합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 합을 쓴 거고 수열의 합을 쓴 거고 이 수열 뭐야 이거구나 A1, A3, A5 아,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냐 안 되냐 되지 않을까요? 되죠. 왜? 왜요? 이게 첫째면 A3이니까 아래 제곱 점프죠. A3, A5면 또 아래 제곱 점프죠. 공비가 아래 제곱으로 유지가 되겠지. 아,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식은 공비가 첫째 항이 1이고 네. 공비는 뭐인 거예요? 아래 제곱이요. 공비는 아래 제곱인 등비 수열 되는 거예요. 초탕이 1이에요? A1. 아, 1이네요. A1이 근데 첫째 항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되죠? 네. 자, 뒤에 거는 어때요? 돼요. 되죠? 마찬가지로 두 개씩 점프하지. 첫째 항이 몇이요? A2. A2. 다르게 쓰면 A 곱하기 A 곱하기 R인데 A가 1이라고. R.
R. 공비가 R의 제곱인 이런 등비 수열인 거죠. 예. 맞죠? 그게 되겠어요? 요거 된 상태에서 공비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린 이 91이랑 273에 활용해야겠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쟤네를 어떻게 하냐면 합 하면 되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등비 수열의 합식을 쓸 수 있게 됐겠죠? 자, 위 앞에 거부터 해보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네. 요거 분해. 첫째 항은 1이니까 패스. 맞지? 그 다음에 근데 항의 개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몇 갠데? 2n 마이너스 1개. 아 조금 아쉽다. 2n 마이너스 2개. 아 아쉽다. 이거 항 몇 개? 2n 마이너스 생각해봐. 세연 알겠어? 2. 아 생각해봐. 1부터 2n까지 촘촘히 다 있어야 2n개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1, 2, 3, 4, 5, 6 해가지고 2n까지 세야 2n개 아니야. 네. 근데 저게 홀수밖에 없잖아. 네. 그럼 절반 아니야. 아. n개예요 n개. n개요? 예. 왜요? 2분의 2n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 봐봐. A1부터 A2 쭉쭉쭉쭉 A의 2n까지 하면 총 2n개죠? 여기까지 되죠?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수열들은 이 전체 수열의 홀수개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절반 아니야. 2n개의 절반 아니야. 그래서 n개죠. 아. 대3 여기 뒤에는요. 뒤에는 짝수만 있죠. 저것도 n개죠. 여기 n개 저기 n개 하니까 합하면 총 2n개. 그럼 저 마지막 칸 어. 2n 마이너스 1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저 마지막 칸이 응. A의 2n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 저거는 항의 개수랑 상관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1, 2, 3, 4, 5, 6 있어. 네. 1, 3, 5지. 네. 2n이 6이면 얘는 2n-1이잖아. 네. 몇 개야? 총 3개란 말이야. 6개의 절반이 3개지. 여기가 2n-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없으니까 하나를 더 빼줘야 되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전체 개 중에 홀수개, 전체 개 중에 절반개. 안 되면 나중에 또 고민해봐요. 네네. 그러면은 등비수열합 그대로 계속 써보면은 첫째 항은 1이고요. R의 제곱이 공비니까 그거에 n 제곱해야 되죠? 네. R의 2n-1 되겠지. 네. 요게 지금 93인 거예요. 91인가? 91인 거예요. 되겠죠? 요건 앞에 거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뒤에 것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네. 등비수열의 합. 어차피 첫째 항이 R인 것 빼고 다른 게 없어요. 그쵸? 그럼 똑같이 써보면 R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R이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예. 2n-1이죠. 네. 얘가 273이죠. 자 이거 두 개씩을 봤을 때 뭐 하고 싶어요? 약분. 그렇지. 나누고 싶지. 다 없어지지. 짱이지. 다 없어져요? 나누면 없어지지. 다 똑같잖아.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아 오케이. 1이니까 상관없고 네. R만 남겠죠. 네. 오른쪽은 여기서 이걸로 나누는 거죠. 몇이에요? 3. 3이죠. R이 3이 나오는 거야. 되겠죠? 네. R이 3이 나오면 아. R이 3이 나오면 N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쵸. 여기서 R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왼쪽 식에서 네. R 집어넣으면 9 빼기 1이니까 8분의 R의 2n이니까 9의 n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728 1 넘겨주면 729 9의 n제곱이 729 네. n은 3이 나옵니다. 9의 세제곱하면 729가 나와요. 그건 듣지 말고 써. 문제 풀어. 생각해. n도 3, r도 3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지요? 깔짝 쓰지 말고. 자, 됐죠? 네. 자, 밑에 311번 마지막 문제. 자, 마찬가지로 뭔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식, 새로운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의 수열이 똑같이 등비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A1부터 AN까지 이거 그냥 무조건 등비수열 맞잖아, 그치? 네. 그거가 합이 36이라고 나왔고요. 네.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 마찬가지 등비수열이죠. 18이죠. 네. 이거 저번에 우리 했었는데 네? 아 그거 뭐? 합치는 거예요? 오, 그렇지. 더하는 거요? 기억나? 그때 A1부터 A10까지 나왔었고 네. A11부터 A20까지 나왔었고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A1부터 AN까지 네. 그 다음 그 다음 거 AN 플러스 1부터 AEN까지 그때 그 다음 거 구하라고 했어요. 네, 둘이 하고 나는 어? 아니 뭐라고? 둘이 다 하고 나누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더하고 그 2로 나눠요. 왜요? 아, 이 빼기인가? 왜요? 아, 외우지 말고 아무튼 대충 그거 맞죠? 아, 암튼 대충이라니. 자, 봐.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끼리 나란히 두고 비교했어요. 네. A1, A2 쓰기 싫으니까 우와. 자, 요거 하나 있고요. 네. 자, 요렇게 있을 때에 네. 우리 한 끼리 짝지어줘서 걔네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봤었어. 그때 우리 막 10D 했었잖아, 그지? 기억 안 나면 수업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짝지을 수 있지. 어떤 관계야? 그 A1이 있는 건 첫 번째. A1이랑 A의 n 플러스 1이야. 네. A1에서 A의 n 플러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D를 구해요. 등비수열 R을 곱해요. 아래 아래 몇 번 점프해야 돼? 3번. N. N번. 아예 1에서 A의 n 플러스 1이니까 n번 점프하죠. 그럼 아래 N. 아래 n제곱 곱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건 어때요? 아래 EN제. 아니 아래 N제곱. 똑같죠?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우리 했었잖아. 아래 이 N. 전체 식에 아래 n제곱을 곱해주면 분배 법칙 하면서 다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36에서 아래 n제곱을 곱해주면 18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네. 이해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네, 합이에요. 이거 구하래.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2를 곱해야죠. 아, 왜? 아니 EN을 곱. 생각해봐. 거꾸로? 어떻게 거꾸로? 수연 알겠어? 이 메커니즘 봐봐. A1, 2, 3, 4, N에서 아래 N만큼 곱해주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A의 2N까지 됐어. 네. 처음 거에 그 바로 다음 거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딱 끝나는 이런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아래 N을 곱해주면 똑같았단 말이야. 네. 이건 지금 어때요? 아 요거의 다음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딱 끝나잖아요. 또 아래는 곱하는. 여기에다가 아래 n을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아하. 그렇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래 n이 36분의 18
즉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위의 식에다가 아래 n 곱해주면 밑에 거 나오겠죠. 네. 그래서 18 곱하기 2분의 1에서 9가 나오는 거예요. 아, 되겠죠? 네. 처음 볼 땐 새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볼 때 새로우면 안 돼요. 세 번째 볼 땐 풀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